안녕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소송 지원 가이드 진행을 맡은 김기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죠.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기업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도 계신데요. 용어나 소송 절차 등이 낯설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는데요. 오늘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장용혁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 장용혁입니다. 네, 사실 우리 피해자분들의 답답한 속을 가장 시원하게 긁어주실 분이 우리 변호사님일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초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용어더라고요. 소해 제기, 소장, 변론, 기일, 원고, 피고 등 어려운 용어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먼저 원고와 피고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피고는 뭘까요? 피고는 그럼 소송을 당한 사람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소해 제기라고 하죠. 이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가 소장이고요. 뜻을 알고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변론 기일이 재판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제 경험상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의뢰인분들한테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안내를 해드리면 그날 판결이 바로 떨어지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재판 당일날 판결이 내리는 경우가 있던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극적인 전개나 빠른 효과를 위해 설정상 그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최종 판결은 통상 변론 종결 이후 따로 날짜가 잡힙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네요.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소송 절차의 흐름이 궁금해지는데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익숙하면 그건 그거대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사실 소송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비용,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을 먼저 시도하죠. 네,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러면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네, 소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관할 법원 1층 민원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죠. 요즘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겠네요. 그렇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인데 쉽게 말하면 청구 취지는 판결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청구 원인은 취지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목적과 근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변호사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2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던데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인데요.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내는 수수료와 제출한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배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장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의 형식적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식적 심사요. 예, 형식적 심사는 소장의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적혀 있지 않거나 잘못 적혀 있는지, 인지대를 납부하였는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거치면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 절차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는 청구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요. 법원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변론 기일이 지정되겠네요. 맞습니다. 김기리 씨, 혹시 재판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양쪽에서 준비할 시간, 법원이 또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한 2, 3주는 걸리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보통 법원이 형식적 심사를 하는 기간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소송 진행할 때 증거도 제출하던데 증거 제출할 때 유의할 점은 없나요?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등 증거는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신청, 문서송부 촉탁, 감정 신청 등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증거조사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한 번 이상의 변론 기일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변론 종결이 됩니다. 그 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는 것이죠. 보통 1에서 2개월 후에 잡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드디어 끝이 나는 건가요? 근데 판결 결과가 꼭 본인의 마음에 들리란 법은 또 없잖아요. 이럴 경우 다시 하는 소송을 항소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모자란 부분이거든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초보자인 저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편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소송 지원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